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그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그 페드의 그 정책 금리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반영하듯이 오늘도 그 벤치마크인 그 10년물 그 국채 수익률이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그 갱신하면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금융시장이 그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에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혹시 그 올해 1분기처럼 그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을 그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그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그 미국 시간으로는 그 내일부터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2022년 그 1분기 기업 이익 실적 그 발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혹시 그 죽어가던 주식시장을 그 기업 이익이 살렸던 1분기와 같이 이번에도 그러한 그 반전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그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시간으로 그 내일 그 화요일부터 그 JP 모건, 블랙락, 그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그 주요 투자은행들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1분기 기업 이익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정적인 그 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1분기 기업 이익은 그 지금 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블로거인 그 샘 로의 그 의견을 빌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그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그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그 애널리스트들 그 전망대로 실적이 개선된다면 주가의 그 가장 큰 상승 동력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달 주식시장과 그 비슷한 양상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망치가 틀리게 되면 엄청난 그 후폭풍이 그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익 전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1월달이라는 것은 1분기 주식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월 8일을 저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임을 먼저 상기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S&P 500 기업에 대한 그 기업 이익에 대한 그 상향 조정을 하는 매우 그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인플레이션 급등, 금리 상승, 그리고 페드의 그 긴축 사이클 이러한 그 온갖 그 악재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리서치 전문기관인 그 팩스에서 그 자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S&P 500 기업의 그 주당 순이익, 즉 EPS는 228.43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망치인 223.43달러보다 2%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4월 10일 기준 그 4월 8일이죠. 4월 8일 기준 그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업이익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상 실적은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그 리얼 이스테이트, 헬스케어 등이 그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그 금융업종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소비내구재,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등은 그 다소 그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주요 투자은행들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될지 상당히 그 관심 있게 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수치들은 애널리스트들 그 자신의 그 예측 모델을 미세 조정한 데 따른 그 결과로 그 풀이하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전망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와 같이 점증하는 그 리스크를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기업이익 발표 시즌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역풍에 직면하면 그 투자자들은 스스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에는 이런 그 역풍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 대부분 사람들의 그 심리에 부정적으로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이 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 공급망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그 인플레이션은 제품 비용이 그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총 이익 마진은 그 감소할 것입니다. 점증하는 임금비 역시 그 영업이익률을 압박할 것입니다. 또한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 금융비용이 상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팩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우호적이지 않은 그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익은 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그 변수들이 기업이익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라는 질문 대신에 이런 역풍 속에서 그럼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상당히 그 유사해 보이지만 이러한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그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이상으로 고려해야 될 범위를 상당히 그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질문은 그 여러분들이 그 이상하게 그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강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전형병 구간에서도 그랬다는 것이 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전형병 구간에서도 과연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점들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빠르게 그 기업이 그 회복이 됐었죠. 그리고 기업들이 또 적응을 했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 그 심리가 되살아나서 소비 지출에 다시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소비자 기업들의 그 회복력, 레질런트가 상당히 그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이미 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그 건전한 그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재정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저축률과 그 노동 시장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초과 저축률이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상황이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그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업률도 그렇고 그 일자리 수도 그렇고 상당히 그 미국 고용시장은 매우 그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미국 고용주들이 현재까지 그 1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거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말고요.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는 벌지 못했던 새로운 수입원을 그 근로자들이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 수익성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수익성을 그걸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그 입증을 했습니다. 예, 기업들은 그 이런 방법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 비용을 절감했으며 운영 구조를 그 활용하면서 생산성 관련 기술에 그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 1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가 그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고 훈련이라는 것인데 이게 모든 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새로운 난관이 도전 과제가 기업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유용한 그 판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 시작이 일반적이라면은 그 기업에게는 아마 그 사형 선고와 그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다르게 그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그 발견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처럼 그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그 찾았습니다. 그 전염병 이전 상황을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은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결국은 그 새로운 난관에 그 직면해서 그 이를 극복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기업이익 성장을 요구하는 주주들에게 무조건 그 대답을 해야 하는 상장기업 임원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영자들은 성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성과를 평가받는 것은 그 하나의 그 문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팀의 주요 성과 지표와 개인들의 그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훌륭한 그 리더의 그 조건이 되고 있고 많은 미국 기업들의 그 회복력이 강한 이유도 이런 그 수많은 경영자들의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올해 1분기 전망치 상향 조정 것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쁜 뉴스는 그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적응해 나갈 것인지가 또 하나의 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CFO나 그 CEO들이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가이던스를 그 제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MSCI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한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이만큼 그 높다라고 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작년 4분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분기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닝 서프라이즈 다시 말씀드려서 전망치를 상회한 놀라운 실적과 그리고 우리 회사는 2분기에도 이렇게 그리고 올해 남은 그 기간에도 이러한 그 실적을 거둘 자신이 있다라는 이러한 그 긍정적인 그 가이던스에 그 주목을 그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그 종목이 편입된 ETF가 이러한 그 ETF에 속한 종목들이 이러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나 긍정적인 그 가이던스를 그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보유한 그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하는
적극적인 이러한 그 투자 노력이 이번에 어닝 시즌에 돌입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이 점은 특히 더더욱더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주목하시면서 1분기 그 기업 그 실적 발표 시즌에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장시간 그 저의 그 방송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